슬기로운 은퇴생활 3화 은퇴생활 시뮬레이션.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들을 통해 퇴직금을 아끼는 방법과 소득 증대를 돕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실전 은퇴 설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강의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은퇴 설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강의를 통해 2인 최소 생활비는 월 205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294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하기에 앞서 한국은 노후 대비를 잘 하고 있을지 살펴볼까요?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등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9%로 2016년 46.5%가 나온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분들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인 것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퇴 준비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은퇴 설계를 위해 먼저 점검해봐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설계 사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현재 자산과 부채는 얼마인지 아는 것입니다. 본인의 자산 현황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성공적인 은퇴 설계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시점에서 부채는 최대한 줄이고 현금 및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예상 생활자금이 얼마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상 생활자금을 계산할 때에는 대출, 공과금 및 보험료 등과 같이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달 일정하게 돈이 나가는 예상 고정 지출과 식료비, 의복비, 교통비 등과 같이 소비 생활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상 변동 지출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생활자금의 성격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구분해 두면 추후 경제 상황에 따라 지출을 보다 수월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3가지 대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은퇴 이후 찾아오는 대표적인 3가지 리스크는 건강, 자녀,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건강 리스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왔을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제때 치료를 받기 위해 질병보험 가입, 의료비 전용자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 지급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 리스크란 자녀의 유학, 결혼 등의 이벤트로 노후 자금을 예상치 못하게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설계 시점부터 발생 가능한 자녀의 이벤트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쓸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물가 상승에 의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는 은퇴 설계 단계에서부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은퇴 후 꾸준히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설계 사전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은퇴 설계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전 은퇴 설계. 오늘은 퇴직을 앞두신 왕현명 씨를 통해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왕현명 씨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왕현명 씨의 퇴직금은 1억이며 4억의 주택 한 채를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는 친구의 권유로 예전부터 준비해온 연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은퇴 설계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상 생활자금을 계산해본 결과 월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왕현명 씨는 은퇴 설계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통합연금조회입니다. 통합연금조회란 내가 가진 연금 자산을 한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연금 포털을 검색하시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통합연금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연금 조회를 클릭 및 조회, 연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금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포털에 가입 후 공인인증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한다는 것, 등록 3일 후 금융권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 본인 계좌 한정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통합연금 조회를 통해
잊고 있었던 왕현명 씨의 개인연금 2천만 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개인연금이 다양한 금융사에 흩어져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나만의 은퇴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의 은퇴 통장은 무엇인가요? 나만의 은퇴 통장이란 은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 기관에 연금이 흩어져 있던 것을 연금 이전을 통해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자금을 한 곳에 모으면 자금 관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각 금융사에 있는 연금의 성격에 따라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을 할 경우 세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만의 은퇴 통장을 통해 왕현명 씨는 관리하기 쉽도록 연금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퇴직 이후에 왕현명 씨의 은퇴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왕현명 씨는 만 61세가 되면서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절세를 위해 IRP로 받았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왕현명 씨는 정년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으며 오래 일한 덕분에 실업급여를 월 200만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표 생활비 중 50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1억을 연금 개시하여 월 50씩 수령하시면 목표했던 월 250만 원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던 왕현명 씨는 만 61세 9개월에 현금 흐름을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왜일까요? 앞선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실업급여 최대 수령일인 270일을 지나 더 이상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왕현명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 받던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을 월 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재원을 한 연금 수령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생활하던 왕현명 씨에게 만 63세에 또 한 번 현금 흐름을 변경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왜일까요? 몇몇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왕현명 씨는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250만 원씩 받던 연금을 13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IRP에서 받은 연금으로 생활을 하던 왕현명 씨. 만 67세에 또다시 현금 흐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번엔 왜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답은 퇴직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큰 돈이지만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고갈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왕현명 씨는 만 67세에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통해 얻었던 월 130만 원이라는 자금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왕현명 씨는 개인연금에 있는 자금을 연금 개시하여 월 130만 원씩 수령함으로써 다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목표 생활비를 채워가던 왕현명 씨. 만 69세에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 또한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금액이 월 120만 원에서 월 140만 원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전 강의에서 열심히 들었던 분들의 대답이 여기까지 들리네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 61세 퇴직할 때보다 만 69세에 전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만 61세를 지나면서 매년 국민연금 지급액이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금 시뮬레이션을 단순화하기 위해 실제와 같이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갈된 개인연금 자리는 어떻게 메꾸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하는 것이 기타 개인 자금입니다. 왕현명 씨 같은 경우 기타 개인 자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한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매월 고정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종신연금으로 끊길 염려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시까지 본인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부족 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왕현명 씨는 이러한 주택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여 목표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현명 씨의 은퇴 설계 플랜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퇴직금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및 기타 자금을 사용하여 은퇴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에 발생하는 이벤트성 비용 지출, 물가 상승 등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요소들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하면 좋을지 이해하셨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은퇴 설계도 충분히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로써 슬기로운 은퇴 생활 시리즈 1. 퇴직금에 관하여 2. 소득 증대를 돕는 3가지 3. 실전 은퇴 설계까지 모든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떠셨나요? 은퇴를 앞두신 인생 선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슬기로운 은퇴 생활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